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면 되나요? 안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사고 났다든가 고장 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나 여기 차 세우면서 조심하세요.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저 뒤쪽에서 미리 볼 수 있도록 불꽃 신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갓길에 차를 세우면 매우 위험합니다. 달리는 차들이 날 당연히 보고 피해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휴게소에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이 휴게소죠. 휴게소 들어가려고 쭉 가서 속도 빠르지 않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점성구간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뭐가 번쩍번쩍 깜빡깜빡 상대차가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비상등 켜고는 있었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한쪽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비상등 켜는 게 잘 안 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안개까지 껴 있었고요. 상대차는 적재함에 실려있던 짐이 떨어져서 그것을 똑바로 묶기 위해서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뒷차의 100% 잘못이다. 불박차의 100%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가 억울해요. 삼각대도 없고 불꽃 신호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90대 10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데요. 앞차가 짐이 떨어져서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멈춰 있던 거 정당한 사유일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짐이 떨어지면 되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짐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달리다가 뚝 떨어져서 뒤에 오던 승용차 떨어지면은 승용차 운전자 어찌 되겠어요? 또 떨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떨어져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사고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은 싣고 있던 화물이 떨어져 갖고 사고 냈을 때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죠. 매우 위험합니다. 싣고 있던 짐이 떨어져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고속도로 갓길에 멈추는 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설령 그 짐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뒤에다 삼각대 설치하고 불꽃 신호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거 앞차의 잘못이다. 얼마나 될까요? 낮에 이런 사고 일어났다 그러면 낮에는 뻔히 보이죠. 뻔히 보이는데 갓길에 차를 세운 거. 여러분들 갓길에 차 세우고 한번 밖에 나와 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애기들이 나 쉬마려. 그래. 갓길에 차 세우고 애기들 쉬하고 다시 차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어떠셨어요? 무섭지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곳에 차를 왜 세웠느냐. 낮에 비상등 다 켜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 나면 갓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삼각대도 하지 않고 세우는 그 차의 잘못 10% 또는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곳에 위험하게 왜 세워놨느냐. 대신 가로등이 있으니까 잘 보일 거 아니냐. 가로등 안 보입니다. 낮에 뻔히 보일 때도 10 내지 20%인데요. 밤에는 잘 안 보이죠. 더 위험하죠.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위험하게 차를 세우고 있던 저 차의 잘못 10% 이상은 인정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10%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밤에 차에 이상이 생겼어요.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주행차로에 일부 바퀴가 물린 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양쪽 비상등 다 켜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꽝! 그때 70대 30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번 사고와 그 사고하고 다른 점은 가로등이 켜 있다는 거예요. 가로등 켜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지난번엔 비상등 양쪽 켜고 있었고 이쪽은 한쪽만 켜고 있었고 서로 엇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위험한 곳에 흘러내린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갓길에 서 있던 차, 그것도 주행차로 물고 서 있던 차, 앞차 잘못 30%는 되어 보입니다. 불박차에게 불리하게 본다 하더라도 상대차의 잘못 20%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 불박차가 앞을 잘 보고 갔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다는 측면에서 불박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던 상대차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불박차 70, 갓길 정차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다. 정지선에. 직진이 안 되죠. 우회전은 되나요? 보행자들에게 조심하면서 보행자들이 없을 때 또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조심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회전 할 수 있는 때도 있고요.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빨간불이죠. 그리고 보조신호도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는데요.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팡!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직진한 차,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는 아니 거기서 우회전하는 것은 그것은 신호위반입니다. 그쪽이 신호위반이니까 불박차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신호위반인가요? 신호위반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 불박차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경찰청은 신호위반 아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하더라도 보행자 없을 때는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에 사고 나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보행자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받지만 그러나 보행자 없었으면 갈 수 있다. 또 보조 신호도 거기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없으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불박차 신호위반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입니다. 앞에 빨간불일 때 직진 못하죠. 우회전 하려면 우회전은 거기 횡단보도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횡단보도가 아니죠. 또는 횡단보도가 없을 때 그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그러나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우회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회전한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대부분 판결은 앞에 빨간불, 차량 신호 교차로 빨간불,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를 거의 통과를 못 하는 거죠. 옆에
보조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는 거기 지나가는 그 자체가 신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차는 녹색 신호니까 녹색 신호에서 진행하는 차들끼리 방해되지 않게 2차로다 3차로 들어온 거 정상적으로 가는 차들과의 사고였다 그러면 왜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들어왔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100대 0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차 한 대 우회전했잖아요. 불박차 앞에 다른 차 한 대 우회전하고 있죠. 상대차 저쪽에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리고 불박차도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천천히 들어가면 직진에 오는 차도 우회전 한 대 지나갔네? 뒤에 또 한 대 접근하네? 그런 그 차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저 차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조심했어야죠. 그러지 못한 것은 아무리 신호에 따라서 직진했다 하더라도 상대차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틀린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명확하게 신호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의견하고 대법원 의견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법 해석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대법원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때 홍보도 했어요. 그 잘못이에요. 틀렸어요. 경찰청에서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우회전했는데 나 억울하다.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지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경찰청에서 내놓는 의견들이 가끔은 틀릴 때도 있어요. 한편 과실 비율은 갑자기 빠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앞에 차 한 대 우회전했고 고디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직진 온 차가 그냥 쾅. 직진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전체적으로 우회전한 차 80, 직진으로 달려오면서 차로 변경한 차 20,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컴한 밤이에요. 새벽 3시에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1차로 잘 달리고 있는데 뭘까요? 다시 보시죠. 잘 가고 있죠? 바로 이때 자동차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조등 불빛이 마치 전조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중앙분리 쪽에 붙어서. 불박차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을 때 시커먼.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날벼락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편 쓰러져 있던 차의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는 앞에 있는 차를 불박차 못 보고 와서 들이받았으니까 불박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죠. 이번 사고 불박차 80, 누워있던 차 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었다. 근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못 피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시속 100km로 갈 때 위험을 느끼고 급히 브레이크 잡더라도 70m, 약 70m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 차 언제 보였을까요? 가고 있는데 이때쯤 보이죠? 여기 불빛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전조등 불빛이 있는데 저게 양쪽으로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누워있기 때문에 저게 불빛인지 아니면 중앙분리대에 조심하라고 뭐가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지 편의적으로 피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상향등은 100m 가는데요. 하향등은 50m.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거는 3, 40m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때가 약 50m 될까요? 고속도로에 차선 하나하고 차선과 차선 사이 그 공간 합치면 20m입니다. 차선 두 개로 조금 더. 요때죠, 요때. 50m에 뭔가가 있는 듯한.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 쓸 수 있나요? 못 멈춥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걸어가는 사람이. 자전거도 없고 자동차만 다니는 겁니다. 자동차만 가고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나는 앞차만 따라가면 돼요. 앞차는 미등이 있죠. 미등을 보고 따라가고 고속도로는 특히 등화, 라이트를 제대로 켜야 됩니다. 특히 미등, 그리고 뭔가 문제 있을 땐 비상등을. 상대편이 비상등을 안 켰어요. 등이 망가진 것도 아닌데 비상등을 안 켰어요. 전조등만 누워있어요. 미리 알기 힘들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00대 0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풀박차 운전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풀박차 1차로로 가고 있고요. 앞에 트럭이 비켜주죠. 트레일러 비켜주고요. 그럼 저 앞에 뭐가 번쩍번쩍하네요. 저 번쩍번쩍하는 거 뭐지? 여기는 그래도 가로등이 있네요. 번쩍번쩍 뭘까요? 번쩍번쩍 경광등도 울리고 그리고 비상등도 깜빡거리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경광등 끌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바로 이게 불박차의 부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평소에는 경광등 안 켜고 다닙니다. 근데 경광등을 켜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비상등까지 켰어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출동한다는 거죠. 그럼 저 앞에 뭔가 사고가 났거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차가 나름대로 빨리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 차보다 먼저 간 거.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뭔가가 비상 출동한 차가 있으면 그 차보다 먼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조등 두 개가 블랙박스상에서는 점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환하게 비춰집니다. 블랙박스가 선틴이 짙게 돼 있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렌즈가 어둡거나 조리개가 어둡거나 그럴 때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많이 어두워 보여요. 전조등 불빛이 앞으로 쫙 비치고 있었을 겁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가? 그런데 저 불빛이 좀 센 것 같다? 그럴 때는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죠. 저기 오른쪽에 이 차로 가는 차가 어떻게 가고 있죠? 비상등 켜고 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저 차 왜 저러지? 뭐 있나? 조심했어야죠. 따라서 불박차도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보험사는 불박차가 80% 잘못했다 그러는데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선행사고로 자기 혼자 넘어져 있던 그 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대법원 판결은 가로등도 켜 있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상에 비상등도 켜지 않고 선행사고로 서 있는 차, 그 차를 들이받았을 때 최소한 들이받은 차보다는 거기 서 있던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고 기본적으로 앞차 60, 뒤차 40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불박차가 주변에
아까 경광등 기차 그 차가 지나갔는데 그거보다 먼저 왔지요. 2차로 차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갔지요. 전조등 불빛이 쫙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반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던 거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낮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위험합니다. 불박차에게 불리하게 보더라도 50대 50보다 후퇴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가 1차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2차로 가고 있던 앞에서 가고 있던 자전거 갑자기 거꾸로 들어옵니다.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가려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잘 가고 있고요. 택시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택시 지나가고 앞으로 자전거 가고 있는 자전거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전거 이렇게 갑자기 거꾸로 들어오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자전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뒤를 좀 보든가 아니면 손짓을 어떻게 해주든가 했었어야죠. 너무 가까워서 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이게요. 자전거의 사고는 자동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잘못했네요. 하지만 자동차에게도 40%의 잘못은 있습니다. 60대 40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에게 잘못이 무조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전혀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을 때 그럴 때는 자전거의 사고도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보시죠. 자전거가 똑바로 가고 있죠? 똑바로 2차로 똑바로 이때 약간 들어오죠. 똑바로 가다 약간 틀어지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가 여기 있는 위치보다는 2m 정도 뒤에 있습니다. 이 차선과 공간, 이 간격을 재보니까 7m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앞바퀴부터 하더라도 한 10m 조금 더 될까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죠.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일반 도로, 제한속도 60이었다 그러면 불과 7m 또는 10m 앞에서 들어온 자전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래요. 그래서 제한속도 30이랍니다. 불박차는 시속 40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30으로 시켰으면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40으로 간 거 과속이다.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시속 30km로 가더라도 10m 안에 멈추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앞으로 때린 게 아니라 피하면서 그 차가 옆으로 때렸죠. 시속 30으로 가더라도 겨우 끽 쓰는데 그 차가 옆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상황. 그리고요. 법원 판결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30을 지켰으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30보다 빨리 가서 못 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한속도 어긴 것이 잘못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차대차 사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한속도 30을 지켰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사고고 또 어린이가 사고가 아니고 자전거의 사고예요.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거는 좌회전할 때 예전에는 1차로로 들어와서 좌회전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지금은 크게
가장 안전한 것은 횡단보도 따라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거죠. 자전거가 길 건너갈 때 여기 중앙선이 있는데 거기를 갑자기 넘어오는 거 뒤도 보지 않고 예상할 수 있나요? 앞에 가는 자전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은 나랑 같은 차로로 갈 때 편도 1차로다. 중앙선 있고 차 한 대씩 간다. 근데 앞에 자전거 간다. 그럴 때는 자전거 옆에 간격을 두고, 왜냐면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면 자전거가 휙 해서 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지날 땐 조심하라는 건데요. 지금은 자전거는 2차로 가고 있었고 불박차는 1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1차로 가던 불박차가 엄청난 과속도 아니었고요. 제한속도 30인 곳에서 40km 간 거. 그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고요. 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뒤쪽을 살피지 않은 게 그게 원인이죠. 따라서 제한속도 30km인 도로에서 왜 40km 갔느냐? 그것 때문에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자전거 100, 자동차 0이어야 옳겠습니다. 아 진짜?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속 나쁘죠? 차로 변경할 때는 안전하게 해야 되죠. 차로 변경하는데 뒤에서 엄청 빠르게 달려온 차가 쾅! 급차로 변경과 과속의 사건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엄청 빠르죠? 불박차가 2차로 1차로로 바꿨습니다. 앞에서 잘 달리고 있는데 엄청 빠른데 엄청 빠른데 앞에서 깜빡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들어오면서 저 차를 피하다가 휘청 아이고 차가 전복됐어요. 부산에 있는 한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 불박차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시속 180이라든가. 근데요, 상대차도 80을 지킨 건 아니죠? 불박차가 더 빨랐지만 상대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가 같아요.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합니까? 앞에서 깜빡 켜고 차로 변경하는데 엄청난 과속이었기 때문에 사고 났잖아요. 따라서 과속한 불박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과속한 불박차 70, 깜빡 켜고 좀 급하게 들어온 차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과속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엄청 빨랐어요. 저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차가 그렇게 가까운 데서 쑥 들어오면 어떡해요. 게다가 앞에 다른 차가 1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억울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시켰습니다. 경찰에서는 엄청 빨랐네요. 이거는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판단됐어요.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두 차의 속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청 빨라요. 상대차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몇십은 되는 것 같죠? 110이냐 20이냐 또는 150이냐 그건 정확치 않지만 여하튼 다 빠른 상태입니다. 차로 변경할 때는 일단 깜빡이 켜야 됩니다. 깜빡이 켜고 그리고 이쪽을 봐야죠. 1차로 봐야죠. 보고 가까이 차가 오고 있네. 이 차랑 불박차랑 간격이 얼마 안 돼서 거길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누운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안 본 것 같죠? 그런데 경찰은 왜 불박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했을까요?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을 것이다. 그렇죠. 네,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 지켜서 갔으면은 앞차 들어올 때 그 브레이크 잡으면은 사고 안 났죠. 과속 때문에 이런 사고 맞습니다.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해서 사고 났을 때 사람이 다치면은 속도 위반 사고라고 그럽니다. 12대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경찰과 보험사는 12대 중과실 사고다. 불박차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의 속도 위반이다. 상대차는 차로 변경할 때는 옆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야 됐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그냥 일반 과실이다. 불박차는 중과실이다. 일반 과실하고 중과실하고 어느 게 더 나빠? 오, 중과실이 더 나쁘네. 그래서 중과실이 더 나쁘니까 이쪽이 가해 차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박차랑 상대차랑 속도가 엇비슷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벌써 불박차가 들어와 있죠? 불박차하고 앞에 차하고 간격이 얼마 안 돼요. 40m 정도 될까요? 이 간격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근데 이때 깜빡이 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 간격을 유지해야 안전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80이면은 7, 80m는 유지해야 안전하겠죠. 근데 간격이 얼마 안 돼요. 이 간격, 요 자체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들어온다? 여기를 앞차랑 간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앞차 바짝 부서 들어오면은 저 앞차 브레이크 잡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이 차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이 차 쭉 빠져주면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와서 여기 이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일부러 불박차 앞을 가로막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됐어요. 앞차가 쭉 빠져줬으면 또는 앞이 벼 있으면 들어와서 나가주면 되는데 그리고 불박차는 나름대로 앞차의 간격을 한 40여 미터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앞차의 간격이 부당하게 줄어들었죠. 불박차보다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사고 안 났겠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뒤에 있는데 거길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물론 불박차 잘못했습니다. 속도 위반 60km 초과했을 때 벌점만 하더라도 60점 벌점에 바로 면허 정지예요.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좁은 간격을 쑥 들어온 깜빡이 한 번, 두 번 끼고 쑥 들어오잖아요. 깜빡이 켰다 무조건 들어올 수 있나요? 직접 확인해야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깜빡이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30m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50m는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깜빡이 켜자마자 바로 상대차가 깜빡이 한 번, 두 번, 10m도 안 돼 쑥 들어와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과속도 원인이지만은 깜빡 켜고 옆에 달려온 차를 확인하지 그냥 쑥 들어온 거. 이 차의 잘못도 오히려 더 커야 되겠죠. 경찰관에 따라서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입건해서 양쪽 다 처벌하는 경찰관도 있어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불박차 과속에 대해서만 문제 삼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형식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과속한 불박차 잘못했지만 그러나 저기서 갑자기 쑥 들어온 저 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깜빡이 켜고 키자마자 두 번째 쑥 들어온 상대차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길을 달리는 차하고 옆에서 들어와서 합류하는 차하고 큰 길 차가 우선이죠. 옆에서 들어오는 차는 양보해야 되고요.
큰 길에 차가 없을 때,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합류에 들어오는 차가 쑥 들어오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지하철에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게 빨라 보이지 않죠? 잘 가고 있는데 어이구 어이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불박차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면 어떡해요? 난 정선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거 100대 0이죠? 근데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 0은 아니고요. 불박차도 조심했어야죠. 합류 지점에서는 차가 쑥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방어 운전했어야지요 하면서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넓은 길 가고 옆에서 합류해 들어올 때 넓은 길이 우선이지만 근데 좁은 길에 들어오는 차요. 합류해 들어오는 차, 그 차들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차도 무조건 내가 우선이야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옆에 들어오는 차를 살펴야 됩니다. 나랑 거의 같은 속도로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 차 이상하다 그러면 대비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속도를 줄여서 먼저 가게 하거나 아니면 빵! 그 차 멈추는 거 보고 가거나 그것은 보일 때입니다. 불박차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 차가 어떤가요? 속도가 얼마 안 되죠. 거의 멈춰 있는 거랑 비슷하죠. 쭉 내려오다가 택시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불박차는 쭉 탄력 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상 장애물 표시. 이 노상 장애물 표시는 이게 길 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죠. 이 장애물 여기서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잘못하면 요거랑 부딪히니까. 일반적으로는 백색 안전지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지만 안전지대는 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거는 안전지대랑 똑같지만 이것은 노상 장애물 표시고요. 여기를 통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실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곳이죠. 요거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넘어가더라도 아직은 처벌하지 않아요. 지시위반은 요 실선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전지대만 처벌하고요. 이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처벌 안 하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되죠. 불박차 올라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네요.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불박차로 올라오면서 저쪽에 택시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럼 다른 차들도 택시 뒤에 섰다가 안전할 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전하다 싶어서 가는데 이때는 늦습니다. 도저히 못 피하죠. 하나 혹시 꼬투리 잡힐 게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울. 이 거울 누구 보라는 걸까요? 저 거울에 보면 저기 차가 보이잖아. 그거 조심했어야지. 이 거울은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차가 저 높은 데를 보면 운전이 될까요? 저거는 저쪽에서 들어온 차들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양보 천천히 누구한테? 저쪽 차한테, 들어오는 차한테.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보고 들어오는 차가 조심하라는 그런 거울이죠. 물론 차들이 많이 막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올라가는 차도 오른쪽을 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요거 실선 하나도 못 넘어가는데 두 개 가운데 이렇게 갈매기 표시 저기를 뚫고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상식에 어긋나죠. 게다가 깜빡이 켰나 안 켰나 보겠습니다. 없네요. 깜빡이도 없이 쑥.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길을 가는 차하고 옆에 자그마한 이면도로에 들어오는 차하고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당연히 멈춰서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은 좁은 길에서 오는 차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큰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차가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진다. 아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자, 이번 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나는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자, 넓은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 2차로 잘 가고 있죠? 저도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천천히 오다가 저 사람 있는 데좀 섰다가 불박차 지나간 데 와야 되겠죠? 근데 점점 빨리. 저기서 이렇게 빨리 들어오면은 불박차가 미리 속도를 줄이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불박차도 가죠? 불박차는 저 차가 이렇게 빨리 올 걸 몰랐죠. 당연히 쓸 걸 생각했죠. 저 차가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불박차를 못 봤거나 또는 불박차가 천천히 오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착각한 거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좁은 길에서 그렇게 하면 어쩌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죠. 이런 줄. 상대편 보험사는 아야, 내로 잘 봤으면 조심했었어야죠. 방어 운전이라는 거 몰라요? 80대 20. 이렇게. 이번 사고 가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하죠. 내가 넓은 길 가는데 저기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자 불박차 가죠? 가면은 저 차가 천천히 오잖아요. 천천히 와서 쓸 거를 생각해도 점점 더 빨라져요. 불박차 계속 그 차를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차가 천천히 오네? 그럼 당연히 멈추겠지. 당연히 멈출 거야? 그러고 가는데 근데 그 사이에 눈이 저 차를 잠깐 눈에 들어왔다가 다시 앞쪽을 보는 순간에 빨라졌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대 0이죠. 상식에 어긋나는 운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 사고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강남대로 넓지요. 왕복 거기가 몇 차로 되나요? 한 9차로 10차로 되나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에 큰 길을 가고 있었어요. 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가 쑥 들어오면서 부딪힌 사고. 100대 0인 사건도 있었고요. 90대 10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100대 0이었을까요? 지나가는 차를 쫓아서 때린 경우. 그때는 100대 0이었습니다. 100대 0 아니고 90대 10으로 판결된 거는요. 서로 앞길이 부딪히거나 또는 옆에 부딪힌 경우인데요.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저기서 오는 차가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빨간불이 켜진 것도 아니니까 그 차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저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혹시 저 차가 그냥 쑥 들어오면 어떡하지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T자형 유차론 같은 거죠. 직진이 우선, 넓은 길이 우선이지만 좁은 길에서 그냥 계속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쪽 차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쪽에 오는 차가 멈추는 것 같아서 가는데 못 보고 와서 쿵 빠져나간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때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저 차가 좀 더 빨라지죠. 내가 조금 더 저 차를 봤더라면 내 앞쪽은 여지가 있어요. 근데 내 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내 차가 빠르게 지나갔으면 저 차가 오더라도 내가 그냥 쑥 지나가면 사고 안 났죠. 그리고 내 차 속도가 빠르면 저 차가 저렇게 내려오지도 않았겠죠. 저 차는 내 차가 천천히 오니까 자기가 먼저 갈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 차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빠르지 않을 때 시야가 넓습니다. 넓을 때 저 차가 멈추는 걸 보고 근데 멈추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멈추겠지 해서 내가 앞쪽을 바라보는 순간에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부 남습니다. 이번 사고가 불박차가 1차로 가고 있었는데 저 차가 슉 들어와서 부딪혔다 그러면 그런 백대응이에요. 하지만 바깥차로 가고 있었죠. 바깥차로 가고 있을 때는 우측에서 내려온 차가 그냥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쪽 차를 살폈어야 됩니다. 멈추는 걸 보고 지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걸 못 본 거. 그것은 불박차의 일부 아쉬움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에서 쑥 내려온 차 90, 불박차 1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서 작죠. 작은 쪽을 보호해줘야 된다. 약자 보호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자동차에게 무조건 일부 책임은 있다 라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직자 신호 천천히 출발하려는데 이게 뭡니까? 이 오토바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른쪽에서 1, 2, 3차로에 차들이 서 있어요. 차들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박차 앞으로 들어온 겁니다. 불박차는 아니 나 신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호 떨어진 거 보고 이제 엑셀트 밟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툭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여기 실속 구간인데 이 오토바이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사이는요. 배땡이 없어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오토바이가 생짜배기 신호 위반했을 때는 백등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고는요. 저 오토바이가 약하니까 그래도 이거 자동차에게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90대 10입니다. 아니 갑자기 신호 위반한거나 이렇게 갑자기 튀어온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요. 합리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하튼 자동차에게 10%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과연 이번 사고 가지들은 몇 대 몇일까요?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작으니까 작은 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덤프트럭하고 승용차는 승용차가 작으니까 승용차 사각지대에서 모르고 쑥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승용차를 보호해줘야 되나요? 체구가 작다고 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그래야 90대 10이 되는 거죠. 10%만큼 잘못한 게 있어야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앞차는 조금씩 미리 나가네요. 조금씩. 그러니까 신호 바뀌는 게 쭉 빠져요. 그런데 이 앞차 말고 나머지 차들 보세요. 자, 신호 바뀌기 전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옆에 요 차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요 옆에 있는 차도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제 불박차도 이제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툭 튀어나오면 나는 어딜 보나요? 앞차를 보죠. 실선 구간이니까 여기는 공간이 좁아요. 만약에 여기서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요 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심하겠지만 양쪽에 차가 여기도 차가 있고 나도 차가 있고 여기도 차가 있고 거기서 들어올 차가 없지요. 저보다 좌회전할 차니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떨어져서 이제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불박차도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옆으로 가다 비집고 돌았어요. 미리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내 뒤에서 들어왔잖아요. 보세요. 내 범퍼보다 뒤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저게 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나는 여길 보는 겁니다. 여길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회전하려면 여기 보겠지만 미리 안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네. 지금 여기 있죠. 이거 보일까요? 난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갈 건데 내 눈은 저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와요. 저게 내 눈은 안 들어옵니다. 블랙박스에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는 내 눈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내 눈에 이때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출발하는 중이죠. 팔이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누르는 중에 딱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발을 다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보고서 브레이크 얼른 잡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어휴, 불박차 안 가는 줄 알았죠. 다른 차는 움직이는데 불박차가 안 움직이니까 안 갈 줄 알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박차가 신호 떨어졌는데 빨리 안 움직인 거, 그건 불박차 잘못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모든 차들이 똑같이 출발하나요? 동시에 가지 않습니다. 한 1초, 2초 정도는 시간이 걸리죠. 보고 어떤 사람은 바로 밟고 나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보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느긋하게 출발한 게, 여유 있게 출발한 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신호 바뀐다면 이렇게 여유 있게 출발해야 됩니다. 신호 안 보고 빵 출발하다가는 신호 바뀐 직후에 무리하게 지나오는 차들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있죠. 불박차 운전자는 안 간 거 아니고요. 여유 있게 출발했을 뿐이고요. 오토바이 오는 거 미리 안 보였고요. 보이는 순간은 늦었고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100, 불박차 0, 100대 0입니다.